넓디 넓은 들판, 그리고 그 뒤로 펼쳐진 하늘에 닿을 듯 우뚝 솟은 산이 너무나도 인상적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역사가 숨쉬는 이곳 의성 조문국 사적지에 왔습니다. 붉게 물든 자약꽃 사이로 천년 고분이 얼굴을 내밉니다. 마치 꽃 속에서 깨어나는 옛 왕국처럼요. 푸른 잔디와 붉은 작약은 강렬한 세계 대비를 이루고 2000여 년 전 존재했던 조문국과 지금의 시간이 조용히 마주합니다. 작약은 여러 해살이 풀로 그 아름다움 덕분에 간상용으로 사랑받지만 예전에는 의성에서 약초로도 많이 재배되었습니다. 이곳 작약은 5월 중순부터 피어나 약 15일에서 20일 동안 가장 화려한 자태를 뽐냅니다. 저는 지금 조문국 사적지 가운데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경덕왕릉이 보이고요. 경덕왕릉 뒤에 고분 전시관이 있습니다. 고분 전시관을 방문하기 전에 저는 조문국 사적지 둘레길을 한 바퀴 돌 생각입니다. 조문국 사적지 둘레길은 사적지 바깥쪽을 걷는 길입니다. 길을 따라 걷는 동안 1800년 전의 고분들이 줄지어 나타나고요. 푸른 잔디밭 위에 동그랗게 솟은 고분들은 마치 시간이 만든 언덕처럼 서 있습니다. 고분을 지나가다 보면 바람결 속에서 조문국의 옛 숨결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꽃이 피고 바람이 스치고 고분이 말을 거는 이 길은 오직 의성 조문국 사적지에서만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길이는 약 1.5km, 시간은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조문국 사적지 둘레길을 다 걸었습니다. 고분과 함께 걷는 길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잔디가 파릇파릇하게 올라 있어서 녹색의 잔디를 보면서 걷는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요. 혹시라도 이곳을 오시면 꼭 한번 이 둘레길을 걸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바로 앞에 고분 전시관이 있는데 고분 전시관을 잠시 둘러보고 박물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분 전시관은 대리리 2호분이 발견된 바로 그 자리에 네모 모습을 재현하여 고분 전시관으로 조성하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대리리 1호분은 전시관 바로 옆에 있는 경덕왕릉입니다. 대리리 2호분 봉토는 평면 원형에 가깝고 규모는 지름 30m, 내외 높이 7m 정도입니다. 상당히 큰 고분입니다. 제주에 조금 특이한 석탑이 있는데 우리나라 국보인 탑립 5층 석탑을 모방해서 만든 석탑입니다. 석탑 뒤에 조문국 박물관이 있는데요.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물관 안으로 들어왔고요. 1층에 열린 수장고라고 있거든요. 열린 수장고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지하 수장고에 보관 중인 기증유물 및 국가기록문화재를 일반인들이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형 수장고 형식으로 만든 전시실입니다. 좀 더 가까이에서 유물을 볼 수 있도록 계단식으로 되어 있고 계단을 올라가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계단을 올라가서 유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유물은 토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토기들이 다른 지역 토기들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의성 지역만의 특유의 양식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 토기들을 의성 양식 토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 토기들 중에서 굽다리 접시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투박한 것 같은데 뭔가 세련되고 기품이 있어 보이는 접시였습니다. 우리가 도자기 하면 여주를 떠올리고 찻사발 하면 문경을 떠올리잖아요. 저는 앞으로 굽다리 접시 하면 의성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굽다리 접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우리가 굽다리 접시를 잘 상품화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주제로 해서 매년 축제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2층은 상설 전시실입니다. 이곳에는 선사시대, 삼원시대, 삼국시대 및 의성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특히 눈길이 가는 것은 탑릴이 고분 1호에서 발견된 금동관이었습니다.
띠 모양의 테두리 위에 세깃털 형태의 세움 장식이 있는데요. 이런 양식은 고구려 지역에서 많이 확인되고 있어서 당시 의성 지배층의 대외 관계를 엿볼 수 있다고 합니다. 3층은 기획 전시실입니다. 이곳에서는 6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국보 순회전을 한다고 합니다. 조문국 박물관에서 3.6km, 자동차로 6분 정도 이동했고요. 지금 저는 금성면 탐내리를 걷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점심을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는 금성 탐리 공영 주차장에 하시면 됩니다. 점심을 맛있게 먹고 금성 탐리 공영 주차장에서 4.4km, 자동차로 7분 거리에 있는 트레킹 시작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도착한 곳은 금성산 주차장입니다. 현재 시간은 1시이고요. 오후. 바로 앞에 안내도가 있는데요. 안내도 옆쪽으로 금성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열려 있습니다. 금성산은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의성군의 명산으로 조문국의 도읍지였습니다. 등산로에 접어들자마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파른 오르막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평상시에 꾸준히 운동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오르막이 나타나면 왠지 심리적으로 부담도 되고 올라가기 정말 힘듭니다. 다행히 나무가 우거져 있어서 그늘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시원하고 산새 소리도 들리거든요. 이 산새 소리 덕분에 제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나무 숲 구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구간은 완전히 가파르지는 않습니다. 비스듬히 오르막이라서 그나마 걷기에 편합니다. 주차장에서 20분 정도 올라왔습니다. 앞에 산성이 있는데요. 이 산성은 조문국이 쌓은 산성입니다. 제가 아침에 방문했었던 조문국 사적지 주인공인 국가요. 조문국의 배후 산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성을 따라 오르고 있는데요. 갈림길을 만났습니다. 이곳에서 화면 왼쪽으로 가면 용문바위고 직진하게 되면 금성산 정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용문바위를 거쳐서 정상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문바위로 가는 길에도 산성의 흔적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숲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무들 크기도 상당히 크고 숲도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원시림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현 위치 번호 금성산 15번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옆에 이정표가 있는데요. 주차장에서 1km 왔고 용문바위는 0.1km 남았습니다. 데크를 오르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 데크가 없었으면 바위 지대이기 때문에 오르기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용문바위에 도착했습니다. 와, 여기 바위 엄청 높아요. 지금 제 키에 6, 7배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높이만 높은 것이 아니라 옆으로 면적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쪽을 보면 구멍이 하나 나 있거든요. 용이 저 구멍을 통해서 승천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용문바위 바로 옆에 데크 계단이 있는데요.
데크 계단을 따라 금성산 정상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병마 훈련장이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조문국 때 조문국 병사들을 훈련시키던 장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 여기 지형을 보면 산을 올라올 때는 대부분 가파른 길을 올라왔는데 여기는 거의 평지입니다. 금성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주변에 나뭇가지가 많아서 탁 트인 풍경을 볼 수 없습니다. 소나무 밑에 이정표 보이시나요? 이정표 뒤쪽으로 10m 정도 이동하면 전망대가 있습니다. 전망대에 서면 앞쪽으로 금성면 일대의 탁 트인 풍경을 만나게 됩니다. 산지 지형에 이렇게 넓은 들판이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화면 왼쪽이 금성산, 화면 오른쪽이 비봉산 능선입니다. 금성면 일대의 들판과 금성산 비봉산은 7천만 년 전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지형이라고 합니다. 전망대를 다녀왔고요. 바로 앞에 금성산 정상석이 있습니다. 사진 한 장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성산 정상은 530m입니다. 정상에서 인증사진 한 장 찍었고요. 저는 계속해서 비봉산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돌 무더기로 되어 있는 문이 저를 통과시켜 주고 있습니다. 내리막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능선이 내리막, 오르막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내리막을 내려가면서 바로 앞쪽에 오르막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려가는 것이 마냥 즐겁지 않고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지 하는 걱정도 동시에 들고 있습니다. 능선이라서 내리막, 오르막이 반복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중간중간 이렇게 걷기 좋은 길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걸으면 걸을수록 매력적인 길이 이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소나무 숲을 빠져나오자마자 봉수대를 만났습니다. 봉수대는 많이 훼손되었고 돌 무더기만 일부분 남아 있는데요. 안내판이 없었으면 이곳이 봉수대라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봉수대 한켠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아 파편이 쌓여 있는데요. 아마도 이 주위에서 나온 기아 파편을 쌓아 놓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곳에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서 이 기와를 사용했을지 저도 궁금합니다. 봉수대에서 300m 정도 진행했습니다. 안부가 있는 상거리를 만났는데요. 이곳에서 직진하면 노적봉이고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수정사입니다. 수정사까지는 2.8km입니다. 제 GPS 기록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3시 50분이고요. 저는 총 2시간 42분이 소요되었는데 이 중에서 휴식을 취한 시간은 47분입니다. 저는 수정사 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성산과 금성산성 그리고 비봉산은 분화구의 단단한 외벽 능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수정산은 분화구 안쪽에 있는 절입니다. 저는 지금 분화구 안쪽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드러운 흙길,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에 이렇게 울창한 소나무 숲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수정사 노적봉 갈림길에서 30분 정도 걸었습니다. 화면 오른쪽으로 가면 수정사고 화면 왼쪽으로 가면 주차장입니다. 저는 잠시 수정사를 갔다가 다시 이곳으로 내려와서 주차장으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수정사까지는 0.9km라고 합니다.
수정사에 도착했습니다. 수정사 바로 앞에 약수터가 있는데요. 약수 한 모금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약수터 바로 옆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금성사는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조선시대 숭유 업불 정책에 따라 산골짜기마다 석가의 제자들이 있다 하여 영리산, 가마 모양이라고 해서 가마산, 그 외 금악산, 영산, 천지산으로도 불립니다. 대동여지도에도 영리산으로 표기되어 있다고 합니다. 수정사는 그리 크지 않은 아담한 사찰입니다. 현재 보수 공사 중에 있어서 저는 곧바로 주차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성산 수정사 트레킹을 마치고 조문국 사적지로 되돌아왔습니다. 여기 일몰이 멋지다라고 해서 오늘은 일몰까지 보고 집으로 되돌아갈 생각입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제1 작약꽃 개화 상태는 80에서 90% 정도 되고요. 제2 작약꽃 개화 상태는 20에서 30% 정도 됩니다. 앞으로 10일에서 14일 정도는 이곳에 오시면 작약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말과 6월 초에 여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의성으로 여행을 오십시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다음 여행과 사랑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